안녕하세요. 디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작업된 것들을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MDF로 출력할 것들을 레이저 커팅기로 이제 설정을 해서 한번 이제 작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D 프린터로 출력할 것들을 이제 STL 파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보여지는 이 흰색 부분부터 선택을 한 후에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파일 형식은 별표.str로 해서 내보내기를 합니다. 파일 이름을 그냥 A로 해서 저장을 하고요. 폴리곤 수를 최대치로 한 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강원 열린 군데로 표시가 된 이 부분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한 후에 이 부분만 따로 내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숨기기를 했고요. 자, 오른쪽 면에서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회전 기능을 할 때는 다 배운 내용들이지만 이 부분에서 기준이 되는 이 대각선 부분의 이 끝부분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회전, 선택, 선택. 그리고 나서 그대로 수평이 되도록 이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아까 기존과 같이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색분할로 해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 글자 아랫부분이나 이제 뒤쪽에 이제 서프터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고자 수평하게 눕혀 놓은 상태에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전체 선택을 한 후에 파일에서 내보내기 파일 이름을 B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확인. 자,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한 후에 이제 큐라를 실행을 합니다. 자, 이제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O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있는 먼저 A부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은 파일에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이상 없이 이렇게 작업이 됐으면 SD 카드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일을 이제 불러와서 컨트롤 O 불러온 다음 자, 먼저 미리 보기에서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한번 확대를 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밑에 부분과 이 글자가 되는 이 부분을 다른 색상을 변경을 해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아래가 글자가 생겨지는 부분에서 프린터가 잠시 멈춘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색깔이 이어지면서 출력하도록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았을 때 이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 레이어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글자 부분이 올라오는 층이 약 16 레이어일 때 글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7 정도로 해서 이 프린터가 잠시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 필라멘트를 교체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필라멘트를 교체해서 이제 멈추게 하려고 하면은 이 확장 프로그램에서 흩처리 G코드 수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 추가를 할 건데요. 스크립트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푸시 앳 하이라고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프린터를 그 높이가 되는 지점에서 잠시 멈춘다는 의미로 해서 푸시햇 하이를 선택을 하시고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높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넘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높이로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3D 모델링을 했을 때 사실은 밑에 부분이 30mm 그리고 위에 부분이 20mm였죠. 사실은 뭐 한 31mm가 된 이 부분을 31로 변경을 해서 그 지점에서 멈추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슬라이싱에 와서 내가 몇 레이어쯤에서 멈추게 할 건지를 먼저 레이어로 변경을 해서 하시는 게 실수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레이어 넘버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레이어 넘버가 17이었기 때문에 17로 설정을 합니다. 이제 파크 프린트 헤드 X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멈췄을 때 이 프린터의 X축과 Y축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 거냐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로 세로 위치가 190, 190에 있는 위치로 간다는 건데 이것을 저는 0, 0으로 해서 프린터가 시작되는 0,0 지점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트렉션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다음 거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노즐에서 이 흘러나오는 필라멘트를 이제 흘러나오지 않게끔 해서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하는 걸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요. 25mm 세크로 해도 리트렉션에서 이 거미줄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25mm로 해서 그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변경을 해주셔야 할 거는 아래에서 두 번째인 기본 온도인데요. 이렇게 0도로 되어 있으면은 프린터가 멈췄을 때 말 그대로 이 노즐의 온도가 0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215도로 해서 온도가 유지되게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기존에 없었던 여기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도구 모양 표시 같은 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스크립트가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슬라이스를 누르게 되면 자, 출력되는 시간이 나오면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거를 이제 저장할 수 있게끔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 RD웍스에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캐지안 3D에서 파일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파일을 먼저 선택을 해서요. 지금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에서 확인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붙여놨지만은 이렇게 붙여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단점이 선을 레이저 커팅기가 출력을 할 때 이 부분을 두 번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붙여져 있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 두 번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레이저가 두 번 씌워진 거는 이 출력 이 가공을 하고 나서 이 가공에 대한 오차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약 1, 2mm라도 이렇게 띄워서 출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요. 자, 전부 다 선택을 하고 나서 파일에서 내보내기 3D 프린터와는 다르게 별표점 AI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명 뷰포트는 항상 윗면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저희가 이 뷰를 통과해서 보여지는 게 윗면에다가 투과를 했기 때문에 윗면으로 옮긴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앞면에다가 옮겼다 그러면은 앞면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윗면에다가 주로 하기 때문에 윗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면에서 보는 걸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뷰 현상을 앞면으로 옮겨서 출력하려고 하면 이제 모든 뷰포트를 방향 구축을 앞면 쪽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닛 고정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용지 맞춤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용지 크기에 따라서 저절로 이 개체들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항상 유닛 고정으로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단위가 밀리미터로 먼저 설정을 하고 단위를 1로 해서 작업을 하고요. 테두리 생성 확인. 그 다음에 이제 RD웍스에 들어가서 똑같이 컨트롤 O를 눌러서 컨트롤 I 키네요. 컨트롤 I 키를 눌러서 네임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저희가 먼저 지금 이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스캔을 할 거죠. 파란 색깔로 변경을 할 거고 나머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 변경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일단 자르기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간 색깔로 선택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앞쪽은 파란색, 그리고 이 부분도 파란색.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들어가는 이 두 개의 부분을 색상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스캔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초록 색깔 부분을 좀 더 깊게 파고 싶다 하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속도를 늦춰주게 됩니다. 200 정도로 해서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빨갛게 된 표시 부분은 이제 커팅기로 해서 잘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 부분과 이 초록 부분은 이 레이저의 파워 세기 그리고 이제 속도에 따라서 이 레이저가 파고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리뷰로 해서 생성되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이 부분이 초록 부분이 먼저 스캔이 됩니다. 이 색상별로 해서 이제 출력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먼저 초록 부분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부분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잘리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 없이 이제 잘리는 것 같기 때문에 멈춘 후에 이 부분도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출력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이제 출력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파일을 한번 불러와서 출력되는 과정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파일을 저장한 거는 맨 위로 올라온 게 이제 가장 최근에 저장한 것들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엔터를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오리지널 키는 그 현재 위치를 잡는 키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라는 키가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이 파일의
사이즈를 출력하기 전에 보여주는 그런 키입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노즐이 위치한 부분에 오리진을 누르게 되면 그 지점이 현재 지점이 되는 겁니다. 현재 지점이 된 상태에서 프레임을 누르게 되면 이 출력되는 부분의 위치를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출력되는 범위가 나무판보다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 변경을 해서 이 부분에서 다시 프레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안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스타트를 눌러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유튜브 마크 모양 부분은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파워를 높였기 때문에 훨씬 깊게 파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너무 탔기 때문에 출력이 좀 잘 된 편은 아닌데요.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세팅들을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출력 품질도를 봐가면서 출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레이저 파워를 너무 세게 해놨기 때문에 주위에 이제 탄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레이저 파워 세기를 줄여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출력된 거를 봤을 때 이 시뮬레이터에서 잘 안 보였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끝 라인 부분이 더 한 번 더 자르게 되는 그 선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레이저 커팅기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빨간 부분으로 되면서 한 번 더 컷이 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거는 이 캐디안 3D에서 기존에 남아있던 이 선과 이 중간에 있는 이 서피스 부분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두 번이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일단 지우고요. 다시 작업했던 이 캐디안 3D를 불러와서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작업이 되어 있죠. 이 두 개 작업이 되어 있는 이 선을 먼저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파일 내보내기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하고 다시 RD웍스에 와서 파일에서 컨트롤 I 또는 임포트로 들어와서 저장한 걸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고 나서 전체를 선택해서 일단은 전부 이 자르는 걸로 해서 빨간 색깔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을 파란색, 그리고 이 부분을 초록 색깔로 해서 변경을 해줍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선 테두리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았을 때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파워를 2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파워를 20으로 변경을 하고요. 여기도 파워를 20에 민 파워를 1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파일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파일에서 선택을 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고요. 자, 지금 이 오리진을 통해서 지금 남아있는 이 여백 부분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을 선택을 하고 프레임을 눌러서 실수안에 들어오네요. 자, 이제 출력을 시작을 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 파워를 줄였기 때문에 지금 이 글자 부분에 돌림 현상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글자가 깊게 파이는 부분이 좀 약해졌죠. 그래서 이제 글자를 좀 더 깊게 파고 싶은 분들은 속도를 늦춰서 이제 파워 세기를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이 다 됐고요.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좀 더 깔끔하게 작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작업한 거를 이제 또 물티슈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출력한 것들과 함께 이제 조립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출력이 다 끝났는데요. 이 출력이 끝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이 MDF에 묻은 이제 끓은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세척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 처음에 뽑았던 거는 레이저의 파워를 한 40 정도로 줘서 이제 출력을 한 건데요. 지금 카메라에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쪽 거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요 3D 프린터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더 깊게 파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해서 좀 더 차이를 줄 때는 파워 세기와 그리고 이제 속도를 변경을 해가면서 출력을 하시면 느낌이 서로 다르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건데요. 이 출력한 부분도 색깔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출력을 하고 나서 좀 지저분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로 살짝씩 다듬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후가공 작업을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고요. 원래 이제 저희가 모델링 했을 때는 이제 이 검은색 부분이 사실은 파란 색깔로 출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파란 색깔 이 필라멘트가 이제 용량 이제 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명암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명암이 들어가도 전혀 이상 없이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꼽았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회사 로고와 이름이 나와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MDF로 작업한 부분을 이 본드를 활용해서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이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만 보았을 때는 좀 MDF로 만들어진 그런 느낌들이 많아서 제가 미리 이제 이 원목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용액이 있습니다. 그 용액을 이제 가지고 와서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같은 거인데요. 지금 보면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지금 같은 거더라도 약간 이제 더 원목의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색상이 다른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만든 것도 이제 어떻게 이런 색상을 가지게 할 수 있는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인트 가게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스테인이라는 이런 소재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목재용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건데 수성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제 스펀지나 이런 이제 붓으로 해서 색상을 칠해도 됩니다. 색상은 지금 여러 가지 색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소나무 색과 저는 이제 도토리 색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색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고르셔서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소나무 색상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에 묻어도 이제 물로 해서 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스펀지나 붓에다가 이제 스테인을 묻히시고요. 이렇게 쭉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칠하실 때 이제 될 수 있으면 한 방향으로 해서 칠해 주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방향으로 해서 칠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은 막 여러 번 칠하지 마시고 한 번 건조가 되고 이제 다음번에 또 칠할 때 이제 여러 번 얇게 덮어 씌우는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려고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방울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을 얇게 이렇게 펴 발라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덩어리가 지면서 이제 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덩어리가 생긴 부분들은 좀 더 두껍게 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게 해서 펴 바르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 번만 발랐는데도 이 안 발라진 부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빨리 건조시키고 싶으실 때는 드라이기를 이용을 해서 겉에를 이제 빨리 건조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게 색상을 몇 번을 바르냐에 따라서 색상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색상을 봐가면서 이제 횟수를 같은 횟수로 해서 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두 번만 발랐는데도 이제 색상이 많이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금방 건조가 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도 최대한 얇게 해서 건조를 충분하게 시킨 후에 작업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붓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저처럼 이제 스펀지로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골고루 펴바르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붓으로 사용할 때는 안에 이제 붓자국들이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스펀지를 문구사에서 아니면 약국에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작게 해서 잘라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테인을 바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좀 MDF로 제작한 느낌이 많이 나게 되는데 스테인을 바르고 나서는 이제 좀 더 원목이랑 비슷한 그런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용하시고 나서 이제 보관하실 때는 뚜껑을 잘 닫아서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뚜껑을 잘 안 닫고 나서 이제 보관을 하시면은 이제 금방 이제 경화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 두 번에서 한 세 번 정도만 이제 바른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바르게 되면은 지금 색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색상의 그 색감이 나왔을 때까지 바르고 난 후에 멈추시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르고 나서 스펀지로 바르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그렇게 막 손자국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다 건조가 된 후에 만지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제 기포가 많이 생기지 않게끔만 해서 골고루 잘 펴 바르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해서 펴 바르고 난 후에 건조를 다 하고 나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바르는 걸로 끝을 내고요. 이제 건조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본드로 이제 더 붙여서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건조를 시키면은 이제 얼추 건조가 다 됐는데요. 이렇게 건조를 하고 나서 이 겉에 표면에 이런 이제 색깔이 묻은 거나 이런 겉 표면이 이제 까지는 거를 이제 방지해 주게 하는 게 요 이제 바니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니쉬도 이제 색깔이 무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광, 유광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유광은 말 그대로 이제 좀 더 빛을 내주기 때문에 겉에 이제 듬뿍 발라야 됩니다. 듬뿍 발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무광은 그냥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쓱쓱 바르다 보면은 이제 광이 다 죽어서 말 그대로 이제 무광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광은 유광과 무광의 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여기다는 이제 바니쉬 바르는 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이제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델링 한 거와 같이 이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조립을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앞부분으로 해서
이쪽을 이제 앞부분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열린 군데라는 요 마크도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완성이 됐고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겉에 스테인을 바른 횟수에 따라서 같은 색상을 바른 건데 색상 차이가 완벽히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 한 것처럼 모든 것을 이제 뭐 3D 프린터로 다 이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이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들을 이제 뭐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한다던가 이제 다른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은 출력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할 부분들만 이렇게 출력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하고 이제 조립하는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한다 그러면 실제 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이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타입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명함을 꽂아서 뭐 가게 입구나 이런데 또는 이제 뭐 개업 선물 같은 걸로 해서도 제작을 해서 판매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까지 해서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해서 이제 명패형 명함 꽂이를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걸로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